임진년 전란의 불길이 온 나라를 삼키던 그 해였습니다. 칼을 들고 싶어도 몸이 말을 듣지 않는 늙은 무인 하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가슴 속엔 아직 꺼지지 않은 불씨가 살아 있었습니다. 젊음은 사라졌어도 살아온 세월만큼의 지혜는 남아 있었으니 오늘은 그 늙은 영감이 온몸으로 나라를 지킨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보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이 영감님께 큰 힘이 됩니다. 경기도 용인 땅 청룡산 자락 아래에 다래울이라 불리는 작은 마을이 있었다. 마을 어귀 느티나무 아래에는 날마다 같은 시각에 나타나는 노인이 하나 있었으니 동네 사람들은 그를 그냥 영감마님 혹은 감투 영감이라 불렀다. 본명은 이덕노, 나이는 73. 젊은 시절 무과에 급제하여 국경수비대에서 20해 가까이 칼을 잡았던 사람이었다. 이제는 허리가 조금 굽어 있었고 오른쪽 무릎은 오래전 북방에서 여진족과 싸울 때 입은 화살 상처 때문에 날씨가 흐리면 쑤시고 아팠다. 눈썹은 희끗희끗하고 수염도 서리처럼 하얗게 새었다. 손마디는 굵고 거칠어서 마치 평생 쟁기를 잡은 농부의 손 같았다. 그러나 눈만은 달랐다. 그 눈만큼은 아직도 매처럼 날카롭고 까맣게 빛났다. 어린아이들이 영감 옆에 쪼르르 앉아 옛날 이야기를 졸라대면 영감은 못 이기는 척 자리를 고쳐 앉으며 말하곤 했다. 허허, 요 녀석들. 이 영감이 그렇게 한가해 보이냐? 나는 속으로는 아직도 20대란 말이다. 아이들이 깔깔 웃으면 영감도 따라 웃었는데 그 웃음소리가 어찌나 구성지고 웅장한지 멀리 밭일하던 아낙들도 고개를 돌릴 정도였다. 영감의 집 사랑방 벽에는 오래된 장검 하나가 걸려 있었다. 칼집에는 먼지가 살짝 앉아 있었으나 칼날은 언제나 번들번들하게 닦여 있었다. 영감은 매일 아침 그 검을 꺼내어 기름 묻힌 헝겊으로 정성껏 닦았다. 며느리가 한 번은 물었다. 아버님, 이제 그 칼 쓸 일이 어디 있다고 날마다 닦으십니까? 영감은 천천히 칼을 칼집에 도로 꽂으며 대답했다. 칼이란 녀석은 닦아주지 않으면 스스로 슬퍼한단다. 녹이 쓴 칼이 어찌 제 구실을 하겠느냐. 사람도 마찬가지지. 쓸 일이 없어도 마음은 항상 갈아두어야 하느니라. 임진년 봄이었다. 남쪽에서 시작된 봉화가 밤사이 삼남 땅을 지나 한양 방향으로 달려왔다. 마을 뒷산 봉수대에 불이 붙자 온 동네가 벌집을 쑤셔놓은 듯 소란스러워졌다. 왜군이 부산포에 상륙했다 합니다. 한양이 위험하다 하오. 임금께서 피란 가신다더라. 안악들은 울음을 터뜨리고 장정들은 허겁지겁 짐을 쌌다. 어떤 이는 산으로 도망가고 어떤 이는 어디로 가야 할지조차 몰라 마당에서 맴맴 돌았다. 이덕노 영감은 그 소란 속에서 혼자 우물가 평상에 앉아 눈을 감고 있었다. 아들 이서방이 달려와 소매를 잡아 끌었다. 아버님, 어서 피하셔야 합니다. 외놈들이 파죽지세로 올라온다 하옵니다. 영감이 천천히 눈을 떴다. 피하다니 어디로? 일단 산속으로 피신하시고. 나는 못 간다. 아들이 놀라 되물었다. 아니, 아버님,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영감이 일어섰다. 굽었던 허리가 어쩐지 조금 펴진 것 같았다. 눈에서는 금애 같은 빛이 이글이글 타올랐다. 나라가 이 꼴이 되었는데 내가 산으로 들어가 숨어 있을 수는 없다. 이 늙은이가 칼 한 번 더 잡아볼까 했더니 영감은 스스로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그 손은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아침 저녁으로 시리다고 하던 바로 그 손이었다. 몸뚱이가 말을 안 듣는구나. 아들이 간신히 영감을 사랑방으로 모셨다. 영감은 벽에 걸린 검을 오랫동안 바라보다가 조용히 앉았다. 그날 밤 영감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천장을 바라보며
숨을 들이쉬고 내쉬기를 반복하다가 중얼거렸다. 젊었을 때는 이 나라가 달라 보이지 않았었는데 이제 저물어가는 몸으로 무얼 할 수 있겠는고. 그러나 잠자리에 들지 않았다.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장검을 손에 쥐었다가 다시 내려놓았다. 그리고 대신 구석에서 오래된 진 보따리 하나를 꺼냈다. 그 보따리 안에는 젊은 시절 군관 생활 때 쓰던 낡은 지도 2루마리, 약재를 넣어두는 작은 상자, 불을 피우는 부시와 화약 봉지, 그리고 손 크기만 한 쇠조각들이 들어있었다. 영감은 하나하나 꺼내어 촛불 아래 살펴보며 혼자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칼이 아니어도 된다. 살아온 세월이 칼보다 날카로울 수 있느니라. 사흘 뒤였다. 조선 관군 한 부대가 마을 앞을 지나가고 있었다. 그런데 그 행색이 참으로 딱했다. 군사들은 지치고 굶주려서 발걸음이 비틀거렸고 갑옷은 여기저기 찢어지고 부서져 있었다. 선두에 선 젊은 장수는 26살쯤 되어 보이는데 얼굴이 창백하고 입술이 바짝 타 있었다. 부하들 중 부상당한 자도 여럿 있어 다른 군사들이 부축하며 걷고 있었다. 이덕노 영감이 그들 앞에 나섰다. 장수 나리, 어디서 오시는 길이요? 젊은 장수가 눈을 찡그리며 영감을 내려다보았다. 노인장, 비켜 계시오. 우리는 적을 피해 후퇴하는 중이오. 후퇴, 어디로 후퇴하실 작정이요? 한양으로. 한양은 이미 임금께서 떠나셨소. 순간 장수의 얼굴에 당혹감이 스쳤다. 그게 사실이요? 사실이요. 네, 이 귀로 직접 들었소. 장수는 멍하니 서서 손에 쥔 칼자루를 만지작거렸다. 군사들 사이에서 술렁임이 일었다. 누군가 작은 소리로 울음을 삼키는 소리도 들렸다. 영감이 나지막하게 말했다. 장수 나리, 지금 뒤에 적군이 얼마나 돼요? 수천은 될 것이오. 우리 병력은 고작 200이 채 안 되고. 그럼 여기서 도망쳐봐야 소용없소. 청룡고개 넘어 숲길로 접어들면 왜군들이 따라잡을 것이오. 저들은 발이 빠르고 조총이 있으니. 그럼 어쩌란 말이오, 노인장. 영감이 조용히 웃었다. 내 말을 들으시겠소. 이 영감이 몸은 늙었어도 이 산, 이 고개에서 산 세월이 50년이요. 영감은 젊은 장수 강참봉을 데리고 마을 뒤쪽 작은 언덕에 올랐다. 무릎이 아파서 한 걸음씩 천천히 올랐지만 막상 위에 서자 영감의 눈은 사방을 재빠르게 훑었다. 장수 나리, 저 아래 도랑 보이시오? 예, 보입니다. 청룡 고개 동쪽 언덕 보이시오? 예. 서쪽 참나무 숲 보이시오? 예. 좋소. 잘 들으시오. 영감이 낮고 단호하게 말했다. 군사를 셋으로 나누시오. 먼저 부상당한 군사들은 마을 사람들 도움을 빌려 저 도랑 안으로 숨기시오. 도랑 바닥에는 억새와 지프로 덮으면 위에서 내려다보아도 보이지 않소. 둘째로 나머지 경사 중 활 잘 쏘는 자 30을 동쪽 언덕 바위 뒤에 엎드리게 하시오. 셋째로 나머지는 참나무 숲속에서 기다리되 절대 소리를 내지 마시오. 그리고 왜군이 마을 어귀에 들어올 때 저 느티나무 아래서 이 영감이 홀로 앉아 있을 것이오. 강참봉이 놀라며 말렸다. 아니, 노인장, 그건 목숨을 버리는 짓이오. 허허, 걱정 마시오. 나는 죽지 않소. 어떻게 그리 확신하십니까? 영감이 빙그레 웃으며 주름진 불을 긁었다. 왜군들은 늙은 노인 하나를 보면 반드시 멈추어 묻거나 아니면 무시하고 지나치거나 할 것이오. 그 순간이 필요하오. 그 짧은 찰나에 우리가 먼저 움직이면 돼요. 하지만 조총이라도 쏜다면. 영감은 대답 대신 품속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작은 쇠 거울 같은 것이었다. 햇빛만 있으면 조총 사수의 눈을 잠깐 멀게 할 수 있소.
이걸 쓰는 법을 내가 알고 있소. 다음 날 오후 예상대로 왜군 선발대가 마을 어귀에 나타났다. 먼지를 뽀얗게 일으키며 들어오는 왜군들의 수는 수백 명이었다. 깃발이 펄럭이고 조총병들이 그 앞에 줄지어 서 있었다. 마을은 텅 비어 있었다. 아무도 없는 마을. 그런데 느티나무 아래에 노인 하나가 홀로 앉아 있었다. 가냘픈 몸에 허름한 도포를 걸치고 갓을 쓰고 두 무릎에 손을 얹은 채 꼼짝도 않고 있었다. 왜군 선봉대장이 말을 세우며 소리쳤다. 통역을 내세웠다. 늙은이, 여기 조선 군사들이 지나갔느냐? 영감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지나갔지요. 어느 쪽으로 갔느냐? 영감이 손을 들어 동쪽을 가리켰다. 저쪽 고개를 넘어 달아났소. 왜군 장수는 잠시 영감을 살펴보더니 노인 하나라 별 위험이 없다고 판단했는지 손짓을 했다. 군사들이 마을 안으로 물밀듯이 들어왔다. 그때였다. 영감이 품에서 쇠 거울을 꺼내어 오후의 햇빛을 받아 앞쪽 조총병들의 눈을 향해 반사시켰다. 번쩍. 선두 조총병 서넛이 눈을 가리며 비틀거렸다. 바로 그 순간 동쪽 언덕 바위 뒤에서 화살이 빗발쳤다. 슈르르르르 퍽, 퍽, 퍽. 왜군들이 혼란에 빠졌다. 어디서 쏘는지 알 수 없어 우왕좌왕했다. 뒤이어 서쪽 참나무 숲에서 조선 군사들이 함성을 지르며 달려나왔다. 와! 마을 어귀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선발대 왜군은 허를 찔려 당황했다. 지형을 모르는 적군이 좁은 마을 골목으로 흩어지자 숫자의 우위가 무의미해졌다. 느티나무 아래의 영감은 자리에서 일어나 조용히 뒷걸음질쳐 골목으로 사라졌다. 무릎이 아파 뛸 수는 없었지만 걸음만큼은 흔들리지 않았다. 첫 번째 기습은 성공했다. 왜군 선발대 약 100여 명을 물리쳤고 조선 군사들의 사기는 조금 올랐다. 그러나 문제는 그 뒤였다. 본대가 곧 따라올 것이고 그 수는 수천이었다. 강참봉이 영감 앞에 고개를 숙였다. 노인장, 우리는 이제 어찌해야 하오? 영감은 군사들을 돌아보았다. 지치고 굶주린 얼굴들. 그러나 방금 전의 작은 승리 덕분에 눈빛에는 조금씩 불씨가 살아나고 있었다. 영감이 말했다. 배가 고프지요? 군사들이 어리둥절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다. 밥부터 먹읍시다. 지금이 밥 먹을 때입니까? 밥 못 먹은 군사가 싸울 수 있겠소. 밥부터 먹고 생각합시다. 영감이 마을로 가서 자기 집광에 저장해 두었던 쌀과 말린 콩, 소금을 내왔다. 마을에 남은 안악 둘이 솥에 불을 지폈다. 군사들이 밥을 먹는 동안 영감은 강참봉과 조용히 이야기를 나눴다. 장수나리, 이 근방지리를 아시오? 잘 모릅니다. 청룡산 뒤편에 깊은 계곡이 하나 있소. 이름은 황구렁이라 하오. 들어가면 길이 두 갈래로 갈라지는데 왼쪽 길은 막다른 절벽이고 오른쪽 길만 산을 넘을 수 있소. 그런데 그걸 아는 사람은 이 근방에서 나 빼고는 없소. 강참봉이 눈을 빛냈다. 그렇다면 왜군들을 그 계곡으로 유인하면 돼요. 왼쪽 절벽길로 들어가도록 유인하면 절벽에 막혀 오도 가도 못하는 신세가 될 것이요. 하지만 어떻게 유인합니까? 영감이 손을 들어 작은 짐 보따리를 가리켰다. 이 안에 화약이 조금 있소. 산속에서 폭음을 울려 왜군들이 군사들을 쫓고 있다. 착각하게 만드오. 길목에 발자국을 남기고 일부러 집신 한 짝을 벗어 던져 놓으면 적은 반드시 그 길로 들어올 것이오. 사람은 눈에 보이는 작은 것에 속는 법이오. 강참봉이 감탄스러운 눈으로 영감을 바라보았다. 노인장은 도대체 무관이셨소? 아니면 모사셨소? 영감이 껄껄 웃었다. 허허, 나는 그냥 오래 산 늙은이요.
오래 살다 보면 눈에 별게 다 보이는 법이요. 그날 밤, 영감의 계획대로 군사들 중 발 빠른 5명이 왜군 본대 앞에서 일부러 모습을 드러냈다가 황구렁 방향으로 달아났다. 왜군 본대는 뒤쫓았다. 계곡 입구에서 왼쪽 길 쪽으로 집신 한 짝이 떨어져 있었다. 왜군들은 그쪽으로 쏟아져 들어갔다. 영감은 계곡 입구 바위 위에 몸을 숨기고 그 광경을 바라보았다. 왜군 수백 명이 좁은 계곡 왼쪽 길로 빠른 속도로 들어가고 있었다. 횃불들이 뱀처럼 구불구불하게 이어졌다. 영감은 입을 꽉 다물었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이 두근거림이 두려움인지 흥분인지 슬픔인지 알 수 없었다. 젊었다면 나도 저 안에서 칼을 들고 싸웠을 것을. 그러나 자책하지 않았다. 영감은 조용히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다. 지금 이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이 옳다. 왜군들이 완전히 왼쪽 계곡으로 들어갔을 때 영감이 손을 들어 신호를 보냈다. 계곡 양쪽 벼랑 위에 미리 올라가 있던 조선 군사들이 바위와 통나무를 굴려 길을 막았다. 구구구궁. 엄청난 소리와 함께 돌무더기가 쏟아졌다. 퇴로가 막혔다. 왜군들은 절벽에 막혀 나오지도 못하고 갇혀버렸다. 위에서 조선 군사들이 활을 쏘아댔다. 전투는 새벽녘까지 이어졌다. 결국 갇혔던 왜군은 절반 이상이 무기를 버리고 항복했다. 전투가 끝나자 처참한 현실이 드러났다. 조선 군사들 중에도 부상자가 10명이 넘었다. 화살에 맞은 자, 칼에 베인 자, 돌에 맞아 뼈가 부러진 자. 들것에 실려오는 군사들을 보던 영감의 눈이 흔들렸다. 어린 녀석들. 영감은 짐 보따리에서 약재 상자를 꺼냈다. 오래된 상자였지만 안에는 여러 가지 약재가 꼼꼼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쑥, 송진, 지혈에 쓰는 애기 달맞이 꽃 가루, 봉합에 쓰는 고운 삼실, 그리고 독한 소주 한 작은 병. 영감은 직접 군사들 곁에 무릎을 꿇고 앉았다. 무릎이 시리고 아팠지만 일어나지 않았다. 화살이 박힌 군사의 상처를 살펴보며 말했다. 화살촉이 깊이 들어가지 않았구나. 다행이다. 영감은 능숙한 손놀림으로 화살을 뽑아냈다. 군사가 비명을 질렀다. 아야야야. 다 됐다. 잘 참았다. 영감이 소주를 상처에 붓고 쑥가루를 눌러 지혈했다. 그리고 삼실로 깔끔하게 꿰맸다. 옆에서 지켜보던 강참봉이 놀라 물었다. 노인장, 의원이기도 하셨소. 영감이 쓴웃음을 지었다. 군관 생활 20년을 하다 보면 의원이 없을 때 스스로 고쳐야 할 일이 많소. 내 몸도 수십 번 스스로 꿰맸소이다. 영감은 부상자들을 하나하나 돌봤다. 날이 밝을 때까지. 마지막 군사의 상처를 묶어주고 나서야 영감은 자리에서 일어섰다. 일어서려는데 두 무릎이 굳어버렸는지 꼼짝을 않았다. 곁에 있던 강참봉이 얼른 팔을 잡아 부축해 드렸다. 노인장, 괜찮으십니까? 영감이 이를 악물며 천천히 몸을 폈다. 괜찮소. 잠깐 앉아 있어서 굳은 것뿐이요. 그러나 그 말을 하는 얼굴에 식은 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다. 강참봉이 조용히 말했다. 노인장, 정말로 감사합니다. 영감이 손을 내저었다. 고맙긴 무슨.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요. 군사들 중에 유독 눈에 띄는 아이가 하나 있었다. 16이나 되었을까. 얼굴에 아직 솜털이 남아있고 눈망울이 까맣게 큰 소년이었다. 이름은 박돌이. 집이 가난해서 나이를 속이고 군에 들어왔다 했다. 이 아이가 싸움이 끝난 뒤 느티나무 아래 혼자 앉아서 훌쩍훌쩍 울고 있었다. 영감이 조용히 다가가 그 옆에 앉았다. 왜 우느냐? 소년이 울음을 삼키며 대답했다.
제가 오늘 처음으로 사람을 배웠습니다. 제 손으로 사람을. 영감이 한참 말이 없다가 조용히 말했다. 그래. 저는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옥에 가는 겁니까? 잘 모르겠다. 나도 모른다. 소년이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영감을 바라보았다. 그래도 나는 내가 지옥에 가지 않을 거라 생각한다. 왜요? 지옥에 가는 놈은 사람을 베고도 아무렇지 않은 놈이다. 너처럼 이렇게 울 줄 아는 놈은 아직 마음이 살아있다는 뜻이야. 마음이 살아있는 사람은 어떻게든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법이다. 소년이 영감의 손을 꽉 잡았다. 굵고 거친 그 손이 소년의 손을 따뜻하게 감쌌다. 집에 가고 싶냐? 소년이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그렇다. 영감이 말했다. 하지만 집에 가려면 먼저 이 나라가 멀쩡히 있어야 하지 않겠냐. 그게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이유다. 소년은 한참 동안 울다가 결국 소매로 눈물을 닦고 일어섰다. 영감 할아버지, 저는 이 전쟁이 끝나면 영감 할아버지가 계신 마을에 와서 저를 올리겠습니다. 허허, 그래라. 오거든 내 집에서 밥이나 한 끼 먹어라. 내 며느리가 손맛이 좋다. 다음 날 아침 강참봉과 군사들은 다시 행군을 시작했다. 왜군의 본대가 돌아올 수 있으니 더 머물 수 없었다. 강참봉은 영감 앞에 반듯하게 무릎을 꿇었다. 노인장, 이 은혜를 어찌 다 갚겠습니까? 영감이 손을 저었다. 갚을 것 없소. 단지. 영감이 잠시 말을 끊었다가 이었다. 살아 돌아오시오. 나라를 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살아서 돌아오는 것도 중요하오. 죽은 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어머니와 자식들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오. 강참봉이 눈시울을 붉혔다. 명심하겠습니다. 군사들이 줄지어 마을을 떠났다. 소년 박돌이는 마지막으로 돌아보며 손을 흔들었다. 영감도 손을 들어 흔들어 주었다. 발소리가 멀어지고 먼지가 가라앉고 마을은 다시 조용해졌다. 영감은 느티나무 아래 평상에 앉았다. 오른 무릎이 쑤셨다. 허리도 뻐근했다. 온몸이 사흘치 피로를 한꺼번에 쏟아내는 것 같았다. 그러나 영감의 얼굴에는 이상하게도 평온한 미소가 번져 있었다. 느티나무 잎 사이로 아침 햇살이 비쳤다. 바람이 살랑 불었다. 영감이 눈을 감으며 중얼거렸다. 이 늙은 몸으로 할 수 있는 것을 했다. 그걸로 충분하다. 덕노 영감은 끝내 칼을 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보다 단단한 무기를 가지고 있었으니 바로 평생을 살아오며 쌓은 지혜였습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결코 쓸모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세월만큼 깊어지는 것이지요. 오늘 이야기 재미있게 들으셨나요? 좋아요와 구독은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 덕노 영감은 끝내 칼을 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보다 단단한 무기를 가지고 있었으니 바로 평생을 살아오며 쌓은 지혜였습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결코 쓸모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세월만큼 깊어지는 것이지요. 오늘 이야기 재미있게 들으셨나요? 좋아요와 구독은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